기호 2번 우원식 후보, 기호 4번 송영길 후보, 기호 3번 홍영표 후보, 기호 1번 정한도 후보 순으로 정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된 연설 순서에 따라서 기호 2번 우원식 후보의 연설을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으로 정면 돌파 우원식입니다. 어제 김영춘 후보를 만났습니다. 본인이 부족해서 졌다고 하는데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 한번 잡으면서 김영춘 후보 우리 힘냅시다 그러고 왔습니다. 서울, 부산뿐 아니라 이번 재보궐한 선거구에 대부분을 다녔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인데도 즐겁게 열정적으로 선거운동하는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번 선거 박영선, 김영춘 우리 당원들이 진 것이 아니라 당이 진 것입니다. 174석을 가지고 개혁 민생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민주당이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 후보님들과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서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박영선, 김영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배워야 합니다. 선거 패인을 놓고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민주당이 갈 길을 국민들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폭등, LH 사태 다 아우르면 결국 한마디로 민생, 국민의 삶입니다. 검찰개혁,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는 요란한데 성과는 더디고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언한 겁니다. 우리의 절박한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호통을 친 것입니다. 이미 국민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무섭게 확인했는데 여기에 다른 토를 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심은 받드는 것이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원식이 민생으로 정면으로 돌파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단결하고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결과 혁신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주장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방법론입니다. 이번 패인을 평가하면서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민생이 절박하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갑론을박 여기에만 묶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원식은 주장합니다. 논쟁의 쳇바퀴에서 뛰어내려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자. 고단한 민생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당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절박하게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논쟁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구체적인 민생 해법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더는 민주당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을 국민의 삶으로 돌려야 합니다. 당의 중심 과제를 국민의 삶에 맞추는 민생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혁신하면서 174석의 의석으로 따박따박 꼭 필요한 개혁 과제와 민생 의제를 유능하게 처리해 갈 때 비로소 국민의 다친 마음도 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해야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마음껏 포부와 역량을 펼칠 수 있고 마침내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신 있게 뛸 수 있습니다. 당이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가 되려면
후보가 당당하게 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 말고도 당이 후보에게 500만 표 정도는 보태줄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를 안정적으로 하고 민주당 정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창출을 위해 현장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우원식이 500만 표를 더 가져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우원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민생으로 정면 돌파란 주제의 정견 발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의 타종이 있은 이후에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우리 후보님들께서는 조금 유념하셔서 시간 안배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연설자는 기호 4번 송영길 후보의 정견 발표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4기 민주정부 수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고 맡기는 4번 타자, 민주정부 4기를 열어낼 당대표 승리의 기호 4번 송영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유능한 개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언행일치로 민심이 다시 우리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당의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흥행하는 대선 경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승리하는 필승 후보를 우뚝 세워 제4기 민주정부를 당원 동지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관성대로 갈 것인가? 유능한 개혁,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인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이 끝날 것인가? 문재인 정부를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운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길은 저 송영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하며 참 힘들었습니다. 야당의 공격, 복지부동의 관료들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충도 충분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상임위 의원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민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 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부처의 정책이 민심과 지역 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처절한 자기만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백신의 확보와 청년, 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력 활용해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해 나가겠습니다. 미중 갈등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2050 탄소 중립화 선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번영 정책의 실마리를 다시 찾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 설득을 통해 실질적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 송영길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입니다. 오랜 시간 당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저 자신을 바꾸고 비우고 채워왔습니다. 저 송영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강의 뒷물거리, 앞물결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2030 세대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주당, 국민이 신뢰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 본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듯이 그러한 자세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하나 되는 민주당, 민주당의 변화의 시작 송영길입니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동 여러분, 함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4번 송영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민주정부 4기를 창출할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고 신뢰가는 민주당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는 주제였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홍영표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예비후보 기호 3번 홍영표입니다.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과 당원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혁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능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혁신하겠습니다. 무턱대고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 없는 변화는 분열과 패배의 길입니다. 민생과 개혁은 한 몸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유능한 혁신은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개혁입니다. 개혁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으로 민주당이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홍영표 단결하는 혁신, 승리하는 혁신을 만들겠습니다. 소통을 강화해서 당을 단결시키겠습니다. 대선 승리, 당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국정운영, 당이 주도하겠습니다. 혁신과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 홍영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패스트 트랙을 성공시켰습니다.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저 홍영표, 우리 자신에게는 더 엄격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에서 내로남불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다 하시면 10명, 20명이라도 바로 출당 조치하겠습니다. 저 홍영표,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하면 생각나는 집중토론, 끝장 토론을 당의 문화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일반 당원까지 가감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저 홍영표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일자리, 양극화,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하신 개혁 중단 없이 해내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동지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혁신, 단결, 승리로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홍영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성과로 말하는 홍영표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3번 홍영표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인 개혁, 혁신, 단결을 강조하고 유능하게 혁신을 하겠다는 주제로 정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기호 1번 정한도 후보의 연설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용인시의원 정한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를 왜 하십니까?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를 위해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고 각자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외면하는 민주당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보고서도 국회의원들은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유세차 위에 청년들의 무대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 안에서 청년들이 정치할 무대를 만들어줍시다. 당 안으로 청년들이 들어와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정치를 하며 그 결과가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을 함께 만듭시다. 그러려면 청년위원회 개편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34세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거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다음, 민주당의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솔직히 저와 같은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모든 당원을 존중하고 있나요? 당원들을 들러리 세워서 사진 찍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정작 중요한 결정은 당원들의 뜻과 달리 결정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당원들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직급에 따른 어떠한 차별 없이 정말 개개인의 발언권이 존중되는 자유 토론 문화를 민주당 안에서부터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허례허식과 꼰대, 아저씨 문화 싹 걷어내야 청년들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해 결혼 등 미래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국가적 특별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나요? 현재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은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미 약 20년 전 법인 것을 아실 겁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특별법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거 문제는 청년의 최소한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출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 안정적인 집에서 거주하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나가고 싶은 것이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보여줘야 합니다. 월세 자취방에서는 돈도 못 모으고 미래 설계가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도 초대할 수 없는 5평, 7평 집에서 벗어나 18평, 21평 집에서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지나친 욕심인가요?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 때도 힘들게 고생하면서 시작했다는 말을 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정말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겁니까? 젠더 갈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어느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는 청년 지방의원들의 책임도 있다. 청년 지방의원들이 더 가까이 청년들을 만나서 그 목소리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선거인 수 470명 중 투표자 수는 297명, 그래서 투표율은 63.19%입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제16조 2항에 근거해서 각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당선된 후보자를 기호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기호 2번 우원식 후보, 기호 3번 홍영표 후보, 기호 4번 송영길 후보, 이상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당선자로 3명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